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장은요,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을 더해서 그 신고가를 더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넘게 상승했어요. 상승을 상당히 크게 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전날 급등에 이어서 어, 추가 급등을 하지 못하고 풀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왜일까요? 예. 제 어떤 이건 개인적인 인사이트인데요. 이제 뭐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2023년 여기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던 그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1월 그러니까 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생산을 41만 대인가 하고 인도를 39만 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적이 좀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과 인도량이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겪어봤는데, 그 전에는 이 생산량과 인도량이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적이 이제 처음으로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안 팔려서 재고가 남는 건가?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음, 여긴가 아니면 4월에 했던가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인도량 발표를 보고 이후에 실적 발표를 딱 봤더니 실적이 컨센서스에 못 미치게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원인이 뭐였냐면 어, 이 자동차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제 재료비가 있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 재료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판매가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출은 많이 했는데 수입 현찰로 수입이 돌아와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입이 적었던 거죠. 이번에도 생산량과 이 판매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게 한 3만 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3만 대면은 이게 상당히 금액이 커요. 예.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을 조금 걱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BBB 법안 그 세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장중에 하원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경기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원 통과되면은 그때 신당 창당을 해버리겠다. 뭐 이런 막 과격한 말도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더 킹인가 정우성 씨 나오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정치란 기본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쳐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 이제 신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윙보트거든요. 중간에 끼어서 스윙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년 5월인가요? 6월인가 그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 공화당하고 공공의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서로 이제 뭐 싸우고 있지만 정치라는 부분을 둘이서 완전히 뭐랄까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단 말이죠. 이런 구조에서 중간에 스윙보트인 당이 하나 딱 끼게 되면 마치 이빨 사이에 낀 이물질처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어, 집중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되고 근데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유 저 한 두 석, 세 석 갖고 있는 저 당한테 우리가 이렇게 쩔쩔매야 되나? 아우
꼴사납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기존에 자기 둘이 이렇게 이것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인데 예, 그냥 출마만 하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민주당 지역, 공화당 지역 그냥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그래서 평생 한마디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미꾸라지가 한 마리 들어오면은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신당을 창당하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집중 공격, 머스크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창당이 되고 의석수를 얻고 이제 선거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계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향해서 신당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진짜 신당을 창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먼 미래로 봤을 땐 이렇게 스윙보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이 당들에게 뭔가 협상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나중에는 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당장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죠. 당장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이때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올해 뭐 내내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해버려서 굳이 그런 말을 붙일 것까지는 없는데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분들이 매수했던 분들 이하 가격으로 갔다가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도 여기도 그래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자들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게 떨어졌다가 가면은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다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테슬라 주가에서 이 견조한 상승세 흐름이라는 것을 좀 기대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항상 조용하게 갈 날이 없고 그리고 견조한 상승세를 가려면 무엇보다도 매출과 총이익, 이익률, EPS 이것이 분기당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변동하지 않고 EPS가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분기당 EPS가 점점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구나. 폭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이제 좀 성장 단계, 성장이 지속되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 1분기에도 36만 대, 이번에 38만 대. 이것보다 나아졌다고 좋아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다시 8만 대에서 이제 뭐 40만 대 가도 그러니까 이 다음 분기에도 차가 잘 팔린다라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사라질 건데 전기차 보조금 사라질 건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바로 적용되는지. 적용되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사야겠다 해서 오히려 차가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할 때 이 셈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치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이건 뭐 이제 막 계산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번 2분기 때 이제 모델 Y 신버전이 많이 팔렸는데요. 이 모델 Y 신버전은
처음에 뭐 개발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버전보다 한 1,000만 원 이상 비싼 버전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터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싼 그런 모델 Y를 팔고 있는데, 요 1,000만 원 정도 비싼 초기 버전 모델 Y가 2분기 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수익 증대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생산량이 41만 대인데 인도량이 38만 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이 많이 됐고 이게 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지출이 더 많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38만 대의 그러니까 이 뭐랄까 출시 버전, 한 1,000만 원이 더 비싼 1,000만 원 이상이 더 비싼 모델 Y가 주로 많이 팔렸다. 그리고 한 5월 중순 좀 지나서부터 한 단계 이제 보통 버전의 모델 Y가 좀 팔리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 초기 버전, 출시 버전의 이 1,000만 원 더 비싼 모델 Y가 수익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컨센서스 지금 EPS 잡힌 게 뭐냐면 0.44인가? 예. 지난 분기에 0.28. 예.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예상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 이거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진 못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올라갔죠.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희망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그냥 단순히 뭐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나면 뭐 올라가고 뭐 막 그렇게 뭐 단순하게 막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컨센서스를 어떤 가이던스를 발표하느냐, 어떤 계획을 발표하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 가서 뭐 신차가 이제 모델 Q 저가형 신차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했느냐. 이번 7월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7월에 이제 가장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일은 지금 상반기 때 나올 이 저가형 자동차 출시,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6월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6월에도 못했고, 근데 만약에 7월에 한다, 6월에 못했던 거 7월에 저가형 자동차 발표를 한다, 그럼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될 거고요. 저는 앞으로 테슬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저가형 자동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보택시, 당장 뭐 로보택시도 아니고 그건 뭐 그냥 미래적인 일이고, 당장 수익을 올리고 획기적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이 저가형 자동차다. 왜냐면 지금 모델 3하고 Y가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해서 이게 좀 좋긴 한데, 지속적으로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만 대에서 이제 60만 대, 70만 대급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 캐파의 부족일까요? 그러니까 이 공장 증설의 부족일까? 뭐 고물가, 뭐 고금리의 영향일까? 그런 이유들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 50만 대, 60만 대, 70만 대급의 모델 3Y 판매, 이것이 뭔가 이제 한계에 부닥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기능 뭐 서스펜스나 뭐 좀 이렇게 바꿔서 좀 향상시켜서 팔긴 하고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팔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회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결국에는 저가형 자동차,
3천만 원 초반, 한 3천 뭐 200만 원이나 아니면 2,800만 원, 2,90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 2,800만 원이나 900만 원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리담회식으로 해서 이제 공장을 좀 하나 더 짓던가 그렇게 해서 한 이제 50만 대를 뚫고 60만 대도 뚫고 한 70만 대 급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글쎄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데에 관심이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애매해요. 지금 공장 증설을 너무나 미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잘 원활하게 팔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장이 증설이 되고 그러니까 인도라던가 이런데 혹은 우리나라 한국에 또 지면 좋겠죠. 아니면 멕시코 공장은 이미 삽을 떴는데 그 이후에 공장을 짓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관세 때문에 외국에서 또 지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공장을 증설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내에 공장을 하나 더 짓던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요.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저가형 자동차 생산하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탈바꿈이 돼야 돼요. 획기적으로. 그래서 뭐 현재 매출이 100이다. 그러면 이 매출이 120, 150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50% 정도 매출이 이게 증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제 이 덩치 자체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가형 자동차가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공격적인 생산을 통해서 공격적인 판매로 이어지면은 뭔가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이버 트럭의 사례가 그렇거든요. 뭐 200만 명이 살려고 줄 서 있다. 이런데 생산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 진실은 뭘까요? 200만 명이 대기를 타고 있는데 차를 판매하라. 근데 대량 생산을 지금 벌써 1년 넘게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막 되고 있다면 현재 뭐 이 38만 대 이런 거에 목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참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돌출 행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주식에 대한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분할 매매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결국에는 뭐냐면 욕심을 낮추고 정말 테슬라로 몰빵해서 대박을 치는 이 꿈을 너무 버리기가 너무 아깝죠. 아깝지만 참 뭐라고 이건 이제 다들 개인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깝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종목과 함께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분할 매매. 자,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정말 바닥인 것 같아. 해도 몰빵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아요. 이제 잘 됐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연중 바닥이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바닥 기회가 올 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사고 또 수익이 한번 많이 나면은 그때 또 한번 수익 실현도 한번 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 그리고 정말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가 당장 뭐 올해 뭐가 막 끝장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멀리 보고 추가 투자하고 할 나머지 돈도 좀
남겨두시고. 근데 한 번에 몰빵해서 뭐 잘 되면 너무나 좋지만, 예. 이 23년도 넘어가면서 24년도에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최저 바닥을 잡은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 그 중간에 이런 데서 산 사람이 이 수개월에 걸친 이 하락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수 있기도 한 종목,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이 하락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예, 이런 특성을 생각해서 이제 머리를 잘 짜내 봐야겠죠. 이런 종목을 내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조용한 나날들만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데 보면요, 뭐 크게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이슈가 별로 없어요. 네. 뭐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AI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예, 무슨 뭐 젠스랑이 뭘 어쩌다 뭐 그런 얘기가 뭐 가끔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오늘 7월 4일 저겁니다. 독립기념일. 예. 미국이 영국과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미국이 독립을 한 날이죠. 자, 그래서 휴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장. 예.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죠. 예. 그리고 세제 법안은 통과가 됐어요. 이 3일 동안 머스크가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또 세제 법안 통과됐다고 막 우와 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자, 감사합니다.